안녕하세요. 허진선입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걱정 마시고 든든한 제가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위해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자, 문제풀이 갑시다. 야호! 출발! 1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음에 올 때 운동화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직접 관리 책임자에게 요청하게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운동화를 사다 준다. 4번 가족에게 대상자의 약과 아들 운동화를 사오게 한다. 5번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가족의 물품은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세탁이나 청소, 식사 준비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 3번 쾌적한 실내 습도는 30에서 40%를 유지한다. 4번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가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그대로 둔다가 아니라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두드려서 말려야 됩니다. 두드리기. 3번 쾌적한 실내 습도는 30에서 40%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40에서 60% 유지입니다. 수시로 때를 문질러 닦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정답 5번 순한 비누와 보습제를 사용해서 노인의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재가급여이다. 2번 주야간 보호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정답은 5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시설급여입니다. 2번 주야간 보호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가 판정한다가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가 정답입니다. 4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단맛과 짠맛을 잘 느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뇨성 증가, 4번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5번 위액의 산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소화기계 변화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단맛과 짠맛을 잘 느끼는 게 아니라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 짠, 감. 단맛과 짠맛은 감해진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3번 당내성 증가. 당내성 증가는 뭐냐면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성 저하. 4번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다. 5번 위액의 산도 증가. 위액의 산도도 어떻게 해요?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지방의 흡수율기 감소가 맞습니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은 1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주입하면 청색증이 나타나서 주입하면 안 되고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을 닦이면 안 되고요. 자주 입안을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한 농축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를 높여준다. 역류하면은 간호사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의식이 없어도 식사 끝과 시작을 알려줘야 됩니다. 6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의 개수가 많아도 한꺼번에 먹게 한다. 2번 복용약을 토하면 5분 후 다시 먹게 한다. 3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한다.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정답은 4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1번 알약의 개수가 많아도 한꺼번에 먹게 한다.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고요. 2 내지 3번 나누어서 먹습니다. 2번 복용약을 토하면 5분 후 다시 먹게 한다. 5분 후 다시 먹게 하면 안 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3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주사기를 이용한다. 주사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사기는 바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는 아니고 무침 주사기. 바늘이 없는 거 무침 주사기를 사용한다. 5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인다. 뜨거운 물에 녹여서 먹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7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깃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뜨거운 물에 담근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가 귀약 투여할 때 옳은 방법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귓바퀴를 후 하방이 아니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가 맞습니다. 2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뜨거운 물에 담근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 잠깐 온수에 담근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하루 동안이 아니라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놔야 됩니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약물을 점적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는 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입니다. 8번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2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3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정답은 2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으로 가려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가 아니라 매번 세척한다. 3번 배변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배변 중이 아니라 배변 후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둔다가 맞습니다.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그러면 위험하겠죠?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배설 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불편하겠죠?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거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대변을 보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으로 가려준다가 정답입니다. 9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는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번 물로 회원부 주위를 닦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 3번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바지를 내린 후 덮개를 덮는다. 틀렸죠? 덮개를 먼저 덮은 후 바지를 내려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2번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틀렸습니다. 불필요한 노출은 피해야 됩니다. 4번 물로 회원부 주위를 닦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따뜻한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기저귀를 채워야 됩니다.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건 틀렸습니다. 5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강한 압력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두드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까지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 중에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그러니까 대변 본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아서 버린다가 맞습니다. 10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5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으면 하복부를 눌러준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소변 주머니가 차면은 그때그때 비워야 되겠죠?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한다. 틀렸습니다. 소변이 유치도뇨관은 침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행도 할 수 있어요.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빼주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가지고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5번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으면 하복부를 눌러준다. 틀렸습니다. 하복부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11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닦는다. 4번 칫솔질은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화한다. 5번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위로 향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칫솔질은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화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가 아니고 45도 각도로 치아에 댑니다. 3번 칫솔질은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가 아니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3분간 닦습니다. 5번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위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칫솔질은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법은 1번 세게 잡아당겨 빗질한다. 2번 마비 등으로 누워있는 대상자는 머리를 짧게 자른다. 3번 머리카락이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4번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 정답은 5번 물을 적신 후 큰 빗으로 빗긴다가 맞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1번 세게 잡아당겨 빗질한다.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되겠죠? 2번 마비 등으로 누워있는 대상자는 머리를 짧게 자른다. 대상자의 기호와 의견을 물어서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누워있다고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3번 머리카락이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반대입니다.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빗어야 됩니다. 4번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다. 가족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서 머리카락을 잘라야 됩니다. 따라서 5번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을 적셔서 빗긴다가 맞습니다. 13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턱 높이와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 2번 목욕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20도씨 맞춘다. 3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준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로 한다. 4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닦는다. 정답은 1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맞춘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목욕물의 온도는 따뜻하게 40도씨로 맞춰야 됩니다. 20도씨가 아니고요. 3번 통목욕은 힘들므로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해야 됩니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5분 정도로 욕조에 있습니다. 20에서 30분은 목욕을 하는 시간 20에서 30분 내에 어떻게 목욕을 끝내야 됩니다. 끝나는 거. 그 다음에 5번 심장에서 가까운 것부터 닦는다. 틀렸습니다. 말초에서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그렇게 닦아야 됩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야 된다. 따라서 1번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같게 통목욕을 해야 됩니다. 1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염, 2번 신부전, 3번 방광염, 4번 요실금, 5번 협심증. 정답은 2번 신부전입니다. 그러면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질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경화, 신부전, 부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것이 이 네 가지 질환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데요. 책 201쪽을 보면은 수분을 또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은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이런 것이 있어요. 요것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은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 문제가 참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책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이 그림을 본 김에 111쪽에 보면은 요통 예방을 위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운동이에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이게 뭐라냐면은 요추 안정화 운동. 요통 예방을 위해서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엉덩이 들어 올리는 건데 111쪽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2번 마른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3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4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1번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가 맞고요.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마른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입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3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방화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닫는다. 4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허리를 피는 게 아니라 낮추고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은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가 정답입니다. 17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천식 대상자에게는 뜨거운 물로 침구를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매년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1회 하면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방접종에 관계되는 것은 매년 나와요. 그래서 214쪽에 보면은 예방접종에 대한 종류, 주기 이런 것을 꼭 한번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214쪽 예방접종.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온도 변화를 피해야 됩니다. 4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먼지 때문에 카펫은 깔아주면 안 됩니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틀렸습니다.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가 호흡곤란 예방에 좋습니다. 1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렇게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예요. 오른쪽 편마비는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을 지지해 줘야 돼요. 우리는 불편한 쪽.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지금 환자의 가슴을 지금 오른쪽을 지지해 주고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다리는 환자의 불편한 쪽, 무릎 앞쪽을 지금 지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서 보조하기예요. 그럼 옆에서 보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이 환자는 지금 어디가 불편할 것 같아요? 왼쪽이 불편해요. 왼쪽이 불편하면은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다리, 뒤쪽에다가 요양보호사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손은 요양보호 손은 대퇴부에다가 얹어 놓고 반대쪽 손은 어떻게 해요? 허리. 반대쪽 허리를 잡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옆에서 보조하기. 침대에서 일으키는 거 요것은 앞에서 보조하기. 그래서 일으켜 세울 때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완화시킬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엎드린 자세, 2번 서 있는 자세, 3번 앉은 자세, 4번 바로 누운 자세, 5번 옆으로 누운 자세. 정답은 1번 엎드린 자세. 등 근육을 쉬게 하거나 등에 상처가 있을 때는 엎드린 자세입니다. 그럼 앉은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앉은 자세는 숨이 차거나 얼굴 씻을 때, 비위관영양 식사할 때. 바로 누운 자세는 쉴 때, 잠잘 때. 옆으로 누운 자세는 관장할 때,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이 자세도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289쪽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한다. 5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열고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정답은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틀렸습니다. 평행으로 놓는다. 자동차와. 3번 마비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마비측이 아니라 건강한 쪽. 건강한 쪽이 먼저 차 안으로 올라갑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무릎을 지지한다는 틀렸습니다. 5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열고 여는 게 아니라 휠체어 잠금장치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 엉덩이부터 건강한 다리부터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2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시험은 매번 시험이 나와요.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은 계단을 오를 때나 버스를 탈 때는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올라갈 때만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요. 순서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예요. 그것만 건강한 다리고 나머지는 다 평지 내려올 때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지팡이 불편한 다리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팡이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지팡이 지팡이 그 다음에 뭐야? 내려가는 거니까 뭐예요? 불편한 자리. 어느 쪽이 불편해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팡이하고 보행기하고 또 헷갈려 해요. 그래서 지팡이는 내려갈 때는 지팡이 오른발 왼발이에요. 불편한 다리. 보행기는 불편한 다리가 오른쪽이다.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면은 보행기 플러스 뭐예요? 불편한 다리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헷갈리지 말고 보행기는
불편한 다리와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잘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책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매번 깨끗이 씻는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바로 소독해 둔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카테터를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은 5번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카테터를 15분 이상 끓인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매번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1일 1회 이상 깨끗이 씻는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가 아니라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가 맞습니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바로 소독한다. 바로가 아닙니다. 그냥 깨끗이 씻어서 소독하면 됩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틀렸습니다.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건져서 자연 건조시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카테터를 15분 이상 끓이는 것이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23번 대상자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는다. 2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군다. 4번 튀긴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섞어서 삶는다. 정답은 1번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는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고 삶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피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찬물로 닫고 더운 물로 헹궈야 됩니다. 더운 물.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군다. 헹구는 것이 아니라 탈수해서 말리면은 냄새가 없어져요.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한다. 4번 튀긴 기름 얼룩은 벤젠으로 제거한다가 아니라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서 제거합니다. 5번 옷이 푹 잠기도록 비눗물을 넣어서 삶는 것이 아니라 반쯤 잠기도록 넣고 삶는다가 맞습니다. 정답 삶을 때 뚜껑을 닫고 삶는다가 정답입니다. 24번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번 차광 보관된 라식스를 복용한다.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번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해서 부작용이 있는 약은 또 하나는 고지혈증. 고지혈증 환자도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차광 보관된 라식스를 복용한다. 차광된 거 라식스 말고 또 니트로글리세린 글리세린도
차강 보관된 복용법입니다. 3번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 모든 약은 다 어떻게 해요? 물과 함께 복용한다가 좋습니다. 5번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절단선이 있는 것만 자르지 절단선이 없는 것은 자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혈압 아니면은 고지혈증 환자는 자몽 주스와 함께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25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이나 명령조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말, 명령조.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6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요령을 미리 숙지한다. 2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요령을 미리 숙지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어두운 실내.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와 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3번 대상자의 등 뒤에서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면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입력은 말을 듣게 하는 거니까 크게.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해요? 낮게.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의사소통 요령을 미리 숙지해서 노인성 난처와 대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하며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4번 주의력 결핍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도 있고 언어 장애 대상자도 똑같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두 그룹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력 장애 대상자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은 문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언어장애 대상자는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 주의력이 결핍되니까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주의가 산만하니까 단계적으로.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이것을 못 알아보는 게 진압력 장애예요. 이 5가지를 책을 412쪽을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하셔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을 하고 손짓, 몸짓을 이용하며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이다. 꼭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2번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정답은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음식을 원할 때마다 제공한다. 아니죠. 원할 때마다 아니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2번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유리 그릇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제공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놓아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먹기 때문에.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내어놓는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또 다른 음식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식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29번 입을 열기 어렵거나 양치가 곤란한 경우 양치와 구강 케어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장치는 1번 구강청정제, 2번 빨대 달린 컵, 3번 구강 개구 장치, 4번 스펀지 브러쉬, 5번 서랍자. 정답은 3번 구강 개구 장치입니다. 30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는 사용하지 않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사용합니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하셨는데요. 낮에는 기저귀를 가능하면 채우지 않습니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이 아니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반드시도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데요. 이동식 변기는 쿠션이 있고 시트나 등받이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1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가능한 빨리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 더러워진 옷을 가능한 빨리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금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금이란 소변이나 대변 모두의 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실금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2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힌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옆에서 지켜보고 서서 입게 한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몸에 꼭 끼는 옷을 입힌다. 꼭 끼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혼자 입도록 해야 됩니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해야 됩니다. 4번 옆에서 지켜보고 서서 입게 한다. 서서 입게 하면 안 되고 앉아서 입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가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방법입니다. 33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번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번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 4번 관심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정답은 5번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반복 질문을 할 때 환기시킨다 이 말을 어떻게 환기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기시키는 방법, 좋아하는 음식을 주던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던지, 콩 고르기, 나물,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환기시키는 거예요. 반복 질문을 했을 때 환기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은 5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을 달라고 할 때 또 다른 방법은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사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5번 치매 대상자가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 2번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의심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번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물어본다. 5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1번 함께 지갑을 찾아본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 4번입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난폭한 행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9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는 도움이 안 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을 끈다. 3번 소리 지르고 몸부림칠 때 신체적 제한을 한다. 4번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5번 밤 시간에 산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는 해질녘만 되는 석양증후군 환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을 끈다. 석양증후군은 저녁에 환자가 난폭해지니까 조명도 밝게 하고 텔레비전도 켜야 됩니다. 3번 소리 지르고 몸부림칠 때 신체적 제한을 한다 했는데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체적 제한을 하면은 환자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제한은 안 한다. 5번 밤 시간에 산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밤 시간이 아니고 낮 시간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4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석양증후군 환자에게는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3번 심한 경우 가족에게 알린다. 4번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혀준다. 5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설득한다. 정답은 4번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혀준다가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은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또 하나는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혀준다가 정답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소를 짓거나 손잡기는 피한다. 2번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번 옆에 서서 대화한다.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번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소를 짓거나 손잡기는 피한다. 미소를 짓고 손을 잡으면서 대화하는 게 좋겠지요. 2번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팔짱을 끼고 대화하면 안 되겠죠. 3번 옆에 서서 대화한다. 앞에서 정면에서 마주보면서 합니다. 5번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뒤에서 감싸면은 놀라겠죠. 그래서 앞에서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할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자세, 이런 것이 신체적 언어입니다. 40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2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5번 대화가 끝난 뒤에는 마무리 인사 안 해도 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치매 말기 대상자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는 것은 중기 환자입니다. 중기 환자는 명칭 실어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면서 이야기한다가 중기 환자입니다. 2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다. 말기 환자랑은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4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번 대화가 끝난 데에는 마무리 인사 안 해도 된다. 대화가 끝난 데에는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41번 어쩌다가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위와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정 적응 단계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단계가 부정입니다. 2번 분노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게 분노입니다. 4번 우울은 조용히 있거나 울고 있는 것. 그것이 우울입니다. 수용은 나는 지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수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임정 적응 단계 5가지가 있는데 꼭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임정 적응 단계 1번 부정입니다. 2번 분노입니다. 3번 타협입니다. 4번 우울입니다. 5번 수용입니다. 이 5단계는 꼭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외워볼게요. 부, 분, 타, 우, 수. 부분, 타, 우수를 여러분들이 꼭 단계를 외우셔야지만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42번 시설 내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한다. 2번 시설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3번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서로 응급처치한다. 5번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한다. 정답은 4번 긴급을 요하는 순서로 응급처치한다가 정답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겨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3번 대상자가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진 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콘센트에서 떼어낸다.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 3번 대상자에게 찬물을 먹인다. 4번 젖은 손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5번 옷이 달라붙어 있으면 떼어준다. 정답은 2번 사고 장소의 전원을 차단한다가 맞습니다.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4번 대상자가 복도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돌려본다. 2번 냉찜질을 해준다. 3번 온찜질을 해준다. 4번 파스를 붙여준다. 5번 부러진 손목뼈를 맞춰본다. 정답은 2번 냉찜질을 해준다가 정답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주는 방법 또는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로 다시 시행한다.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4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초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한다. 5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젖꼭지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정답은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가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도 없고 의식도 없어야 됩니다. 2번 심장 충격 실시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로 한다. 30대 2입니다. 4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2초 간격으로 2초 간격이 아니라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5번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 밑에 왼쪽은 젖꼭지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빗장뼈 밑에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떼는 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